안녕하십니까. 준정부 기관 경영평가단장 김창환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준정부 기관 경영평가 실적 평가와 결과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평가는 주요 사업 비중 확대와 안전 AI 지표 등 2025년도 경영평가 편람 개편 취지를 반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보고서에 기재된 실적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기관이 본연의 핵심 업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 공공성, 책임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고 기관별 핵심 기능이 국민의 편익과 정책 성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다 엄정하게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질적 성과는 적극 인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히 지적하여 기관별 성과 수준이 변별력 있게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가단 구성과 평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평가단은 평가단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 경제, 행정, 회계, 이공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진 전문가와 여성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평가단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40대 이하 평가위원은 전체의 4분의 3이며 평가위원 48분 중 여성위원은 14분으로 12개 평가팀 중 4개 팀은 여성팀장이 이끌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평가 수요와 다양한 관점이 평가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가 운영 측면에서는 현장 중심 실사와 평가 일관성, 검증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57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본사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기관별 실사 시간을 확대하여 제출 자료가 실제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평가단 전체 워크숍과 팀별 워크숍을 통해 평가 기준과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해서 공통 이해를 높였고 국회, 감사원 등 외부 기관과 언론 지적 사항도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 평가팀에 회계사 또는 회계 전공 교수를 배치하여 계량 실적과 증빙 자료 간 정합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준정부 기관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평균 득점은 74.2점으로 전년 80.7점 대비 6.5점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편차는 2.7점으로 전년 1.5점 대비 약 80% 확대되어 기관 간 성과 차이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등급별로는 총 57개 기관 중 우수 등급 9개 기관, 양호 등급 19개 기관, 보통 등급 18개 기관, 미흡 등급 9개 기관, 아주 미흡 등급 2개 기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양호 이상 등급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보통 등급 비율은 감소하고 미흡 이하 등급 비율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평가에서 사업 성과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평가하고 안전 등 공공성 관련 성과와 책임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또한 편람에 따라 보통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성과가 우수한 부분은 좋은 등급으로 인정하고 부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낮은 등급으로 변별력 있게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편람 개편의 핵심 방향을 반영하여 주요 사업, 안전, AI 분야별 평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평가입니다. 준정부 기관은 정부 정책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접점에 있습니다. 올해 평가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의 주요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실제 국민 편익 증진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주요 사업을 통해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한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부 기관에서는 제출 자료와 실적 간 정합성이 부족하거나 실적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있었고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이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 성과가 국민 편익으로 이어졌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 개선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안전평가입니다. 올해 평가는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준정부 기관의 안전 재해 실적 역시 전년 대비 개선되지 않은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발주공사 관련 재해는 재해자 수와 사망사고 모두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고 기관 근로자 산업재해 역시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체계와 중대재해 예방 노력,
현장 중심의 관리 감독 실효성을 엄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 관련 지표에서 이를 엄중하게 평가하였으며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도 주요 사업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관과 협력업체를 포괄한 안전관리 책임을 공공기관의 핵심 책무로 보고 안전관리 수준과 재해 예방 노력이 평가 결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AI 평가입니다. AI 활용 혁신은 2025년도 하반기부터 정부의 AI 정책 방향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면서 추진된 과제입니다. 준비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준정부 기관들이 비교적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57개 기관 중 54개 기관이 계획 수립 단계를 넘어 개념 검증, 본사업 확산 등 AI 성과 창출을 위한 실질적 기반 마련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36개 기관은 개념 검증 단계에서 AI의 실제 업무 적용성을 실증하고 있었으며 6개 기관은 본사업 확산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본사업 확산 단계에 진입한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일부 기관에서는 AI 활용이 실제 업무 성과와 대국민 서비스로 이어지는 구체적이고 선도적인 사례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도 사례가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된다면 AI 활용 성과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평가를 마무리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성과는 국민 눈높이에서 체감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관이 국민을 위해 어떤 성과를 창출했는지 또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경영평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평가에서는 주요 사업과 AI 활용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 체감 성과와 혁신 성과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성과 관리가 충분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관의 성과는 개별 기관의 실적에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국가 차원의 성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 각 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과를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관리하고 그 결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정책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준정부 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